네,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항석 감독의 승리 소식은 온 국민을 기쁘게 했습니다. 박항석 감독이 베트남에서 호치민 과 같은 반열로 대접받고 국민들에게 추앙받는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파파 리더십이라고 불려지는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아픈 부상 선수를 대신해서 비즈니스석을 양보하고 직접 선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저와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박항서 감독의 파파 리더십을 배워서 엄마 리더십으로 국민들의 아픈 곳을 정말 섬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의 리더십, 섬세한 리더십만이 이제 정말 경제 파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저희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구제 개편 합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선거구제 개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또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구제 선거구제 관련한 합의문은 결국 그동안 우리가 모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선거구제에 대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선거구제에 관해서 동의해 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명백히 드립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원 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한데 그 합의 문안에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의원 정수 확대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국민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동의한 적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희상 의장에게 중앙선관위안을 기본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를 본다면 얼마든지 대통령 의지를 실어서 지지할 뜻을 보인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찬성하고 지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하시려면 같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내각제와 조화가 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합의문에도 6항에 개헌,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대한 지지 의사반을 표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중대 정당을 만들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어서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의원 내각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표시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앞으로 저희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명백히 밝힙니다.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잊을만 하면 터지고 바람 잘 날 없는 곳이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직 감찰관의 폭로 내용을 들어보면 모두가 의혹투성입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도 의혹투성입니다.
민간인 사찰이 없다고 했던 이 정부가 전 총리와 은행장 정보를 수집하는 표리부동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꾸라지 운운하는데 저는 의욕투성인 청와대가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빠져나가지지 않는다. 청와대의 이러한 언급과 의혹에 대한 해명이 바로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듯한 자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윤근 대사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와대는 2015년 검찰 조사를 이유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터무니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윤근 대사의 측근인 죄이모 씨가 돈을 반환한 것은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은 2016년입니다. 2016년 일을 2015년 검찰 수사를 이유로 해서 아무런 이 의혹 제기가 허구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종석 실장 관련된 일입니다. 임종석 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없다 하면서 차단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모 방송과 한 우윤근 대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러시아 대사로 임명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전혀 문제없이 결론난 사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 실장이 보고받지 않았다는 부분도 명백히 허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임종석 실장은 이 부분 의혹에 대해서 책임있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조국 민정수석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관천 사건이 터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기문란은 남이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이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당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박관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책임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의혹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조속히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힐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각종 국내에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각종 집회를 통해서 김정은 찬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광화문에서 김정은 찬양 집회가 열리질 않나, 초등학생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지 않나, 또 김정은을 위인화한다는 사람을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을 찬양하게 하지 않나, 또한 최근에 종북 콘서트도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보안법, 실정법 위반의 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라 하는 것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문재인 정부는 종북 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